8. 재해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긴급 처리. 일단은 뭐 피제 기계 정지, 작업 중지를 말하죠. 일단 그 다음에 피제자의 구조, 그 다음에 피제자의 응급 조치, 현장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시면 피제자의 구조 보이시죠? 이제 화재 등 피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옮겨야겠죠. 피제자가 불에 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추락 등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화재가 아니고 추락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제자를 옮기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한 예로 들면은 예전에 뭐 강원래 씨 오토바이 사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도로가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속 이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2차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목격자가 옮겨줬어요. 근데 옮겨주는 과정에서 이제 허리 척추 신경을 뭐 건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신 불구가 된 사고였죠. 그런데 이걸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원망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또 살려준 겁니다.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불행한 이렇게 척추가 손상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척추의 신경을 잘못 건드려진 이제 사고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은인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피제자를 옮길 때 추락사고 등의 높은 곳에 떨어진 피제자를 발견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마냥 옮길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라는 부분을 체크해야겠죠. 일단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지시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단계까지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원인 조사를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원인 분석을 하고 이제 대책 수립, 재발 방지 대책이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충분히 신속하게 처리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관리 감독자가 이제 즉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자에게 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자가 뭐 사고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관계자료 수집, 이거죠. 이제 사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 진술서, 뭐 이렇게 재해자 진술서 등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서는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빨리빨리 보고를 해라고 하는 처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그 사이에서 멘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재해 상황을 사진 등으로 촬영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 감독자들은 이제 재해 발생 내용을 취합해서 본사와 안전감리, 이런 유기관에다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를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달라지죠.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일반 재해는 제가 충분히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중대재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망자를 직접 보고서 이제 트라우마에 빠질 수가 있다. 그건 안전관리자하고 뭐 누군가 상관없어요. 뭐 노동부 감독관이라고 그 험악한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트라우마에 안 빠진다는 부분 없습니다.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후속이 걱정된다는 거죠. 안전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질책이나 앞으로 책임, 수습에 대한 그런 노동부, 국토부, 본사, 감리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 경찰 조사 받잖아요. 어쩌겠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고 심경이 변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자 발생해 버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 시대는 본사 안전팀, 특히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쭉 가시면은 뭐 48시간 이내에 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뭐 노동부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지체 없이 보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그런데 제가 여지껏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부에 따라서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고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리 절차, 이제 사업주 보시면 사업주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주는 현장 소장, 현장 대리인 이제 하는 조치들이죠. 보시면 작업 중지 및 재해자 조치, 중대재해 발생 보고, 노동부나 이제 본사, 뭐 감리 등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이것은 이제 사고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제 중기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조치가 필요, 이건 이제 후기 때 이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작업 중지 및 재해자 조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하게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 이제 초기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겠지만, 밑에 보시면 재해 발생 경위, 지시 내용,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사고 당시 보고 착용 현황 등에 대한 뭐 진술 입증 자료 확보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때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발생 보고 초기 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체 없이 일단은 노동부나 이런 유기관에 빨리 전화라든지 팩스 등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해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호 수립 후기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것들 다 조사했고, 그다음 조치를 했으며 특별 감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할 도리를 했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그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제 조치, 그다음에 원인 조사하는 그런 근거 자료, 근거 관련 규정들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꼭 지켜야 할 부분들 놓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멘붕이 온다,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와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